2.5절 대표적인 선형음파 방정식의 해 중에서 두 번째 캔디데이트 뭐냐? 구형파 스피어 웨이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네. 선형 음파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주어진 경계 조건을 따라 얻을 수 있으며 또 접근 방식에 따라 그 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2.4절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음파 방정식을 만족하는 가장 대표적인 해를 살펴보고 이들의 물리적 의미를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먼저 1차원 평면파의 경우 임의의 위치 x, 시간 t에서 음압 p, xt는 식 1과 같이 쓸 수 있다. 우리 이거는 배웠죠? 네. 여기서 모든 정리는 평면파야. 샥 이렇게 있잖아. 뭔가가 이렇게 종이 쪼가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쪼가리가 에너지가 이렇게 날아가 이런 걸 해야 돼. 밑에 그림이 2.5절이죠. 우리는 계속 요거만 풀었다고. 이게 덕트돼서 샥 이렇게 가고 있고. 이걸 다루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이렇게 샥 갔다가 다시 튀겨 나오고 아니면 계속 하고 이런 거만 다뤘다고 지금. 그게 우리가 식 1에서 했던 거야. 그렇죠? 혹은 임의의 방향으로 전파하는 평면파의 경우 식 2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서 a는 임의의 복수 상수이고 식 1은 식 2.1.19를 식 2는 식 2.1.24를 만족한다. 식 2로 표현된 평면파는 임의의 위치 r에서 전파 벡터 k에 대하여 수직한 평면에서 모든 물리량이 같다. 그러면 이제 평면파를 아까 평면을 다뤘을 때 평면파가 지금 이게 아까 우리 X축으로 촥 이렇게 촥 이거 다뤘잖아요, 요거만. 근데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평면파.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는 거. 이게 그때 이제 우리가 벡터의 내적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내적. 그런 거에 하려고 우리 고등학교 때 내적을 배운 거예요. 벡터의 내적을. 그러면 단위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샥 이렇게 날아가는 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날아가면 이거의 x 성분, 이거의 y 성분, 이거 z 성분에 대해서 사형을 하지, 그렇지? 그림자를 비춰보면 이 실제로 이게 고사인 세타 나오고 사인 세타 나오고 막 이럴 거잖아, 그렇지? 네. 그걸 가지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벡터의 내적이라는 걸 배웠다고. 그러면 이 빛을 비춰가지고 x축으로 나오는 이게 그림자, y축으로 나오는 그림자, z축으로 나오는 그림자 본다고 하면 이거 뭐 아까 이거는 아까 우리가 배운 거잖아. Y축에 따르면 이것도 그대로 넣고 X축에 그대로 넣으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샥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표현이 가능하네. 그럼 팩트의 내적을 하면 돼. 알겠어요? 네. 이게 나중에 보면 팩트의 X, Y, Z축이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소문론 같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음. 이러한 대표적인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파동을 평면파라 부른다. 이 평면파의 임피던스는 로시지, 그치? 로시. 네. 그렇죠? 네. 임피던스 로시였지? 네. 김씨, 박씨가 아닌 로시. 알겠지? 어디였나? 김씨, 박씨 아닌 로시. 밀도 곱하기 음속. 전파, 얘는 파동의 그 C는 아까 U가 아니고 C도 C, 그쵸? 340m/s 파동의 네. 에너지가 이동하는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상수이며 매질의 특성 임피던스와 같다. 즉 무한 공간에서 전파하는 평면파는 위치, 주파수, 파수, 파장 등에 관계없이 항상 전파 벡터의 방향으로 전파한다. 평면파가 전파 방향으로 발생시키는 평균 인텐시티 혹은 단위 면적당 파워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분의 1 로제르 C분의 P 제곱, 그치? 에브리지 값이니까 그래. 네. 에브리지 값이니까. 여기서 속도 u는 평면파의 전파 방향의 속도이며 u는 p 오버 로제로스이다. 이 경우 평균 인텐시티는 입자 속도만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입자 속도를 본다고 하면 2분의 1 로제르 C의 U 제곱. 이거는 뭐라고 하냐고 하면 I 스퀘어 R이랑 같은 거지. 파워는 전류의 제곱에다가 정을 곱하면 파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R분의 V 제곱을 해도 우리가 파워를 알 수 있고, 그렇지? 전류의 제곱에다 에이씨, 이거 알잖아. 파워 방식 알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지금 맨 마지막에 요거 있죠. 이 R이 뭐야? 로제로 C라면 이 로제로 C만 들어가면 똑같은 거라고 지금. 네. 어? 근데 이게 에브리 값이니까 아까 2분의 1을 붙는 거지. 2분의 이게 아까 보면 2분의 1 로제르 C의 U의 제곱 있잖아, 그치? 5번씩이면 15번씩이. 네. 15번씩이 이거잖아, 이거. 네. 아니야, 15번씩 그지, 이거. 15번씩이, 그치? 그러면 14번씩이 이거 지금. 1분의 V 제곱이잖아. 그치? 2분의 1이 왜 튀어나왔을까? 에브리지 값이니까 그래요. 네. 이거 피크치하고 RMS치 사이에는 루트 2분의 1 관계가 0.7을 항상 작용하잖아. 네. 그렇지, 루트 2분의 1로 작용하잖아. 어?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곱이잖아. 네. 그럼 얼마 나와요? 2인. 2분의 그래서 2분의 1 나오잖아. 그래서 2분의 1 로제로 C 1 제곱이 나오는 네. 거고 2분은 2 로제로 C분의 P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이 실호치 값으로 바꾸니까 있는 거야. 피크치를. 네. 이 제곱이 붙어서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게 제곱이 붙으니까 2분의 1 튀어나오는 것밖에 없다고. 4번씩 5번씩 알겠죠? 네. 이거는 그 우리 초등학교 이거 그 와트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 전압 곱하기 전류해가지고 막 그림 그려가지고 R이 밑으로 가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자, 이것이 10. 식 2.1.24를 구형 좌표계로 표현하고 음압이 구형 좌표계의 원점으로부터 거리 이외의 다른 독립 변수, 즉 극각이나 방위각에는 독립적이라면 식 2.1.24는 식 6으로 쓸 수 있고 이 방정식의 해는 식 7과 같이 쓸 수 있다.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이 구면파도 유체가 되니까 거리 외에는 각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치? 네. 이제 평면파가 평면백이 동그랗게 이제 공으로 된 것밖에 없는 거잖아. 이 공에 대해서는 파면이 똑같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거리 위에 뭐 방위가 고도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다 상수가 돼버린 거지. 그치?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돼서 해가지고 식을 표현하면 16처럼 나와버리는 거예요. 16처럼 나와버리면 이 방정식에는 17밖에 없어. 그러면 아까랑 뭐가, 아까 보세요. 식 1번하고 뭐가 달라? P 대신에 RP가 붙은 것밖에 없지. 그렇잖아. RP가 붙은 것밖에 네. 없다고. 그러면 이걸 P로 해서 바꾸면 R분의 A밖에 없잖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거리가 이제 R이 거리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에서부터 거리잖아. 거리가 멀어지면 소리의 크기는 R분의로 줄어드는 거야. 역자성의 법칙으로. 알겠어요? 네. 그것밖에 없어. 여식 모든 거 나중에 구한 다음에 다 R로 나눠주기만 하면 다 값이 우리 2장에서 배운 2장이 좀 전에 배운 거 이거 거기다가 R분의로 줄여주는 것밖에 없어. 하십시오. 네. 으로 쓸 수 있고 이 방정식의 해는 식 7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A는 임의의 복수상수이다. 식 7은 식 8로 다시 쓸 수 있고 앞서 살펴본 평면파와 유사하게 반지름 R이 같은 구의 표면에서는 극각과 방위각에 대하여 무관하게 음압이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형파니까 당연히 이렇겠지. 또한 R은 0에서의 음압이 무한대인 특성이 있으며 반지름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음압은 반비례하여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이 경우 선형 오일러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아까 이 문제는 이제 뭐냐 이 18식 있잖아 18식 네. 이 문제는 뭐냐면 R형이 어떻게 돼요? R형이 이 뭔데 돼버리는 거잖아. 이때는 답이 없어. 네. 그래서 R형일 때는 뭐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치자의 위치가 음원에 바로 딱 붙어서 있을 때는 나올 수가 없다고. 그때는 특이가 나올 수가 없어. 그때 그걸 갖고 구하는 게 아까 디락 델타. 디락 델타를 이용한 그린스 풍신이지. 그때는 그 음원이 있는 조건 빼고는 다 맞다라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야. 식 9와 같이 쓸 수 있으므로 식 8과 9를 이용하여 반지름 방향 속도를 구하면 식 10이 된다. 따라서 반지름 아래서의 임피던스는 식 11로 표현된다. 그럼 이제 9식에 아까 8식에서의 음압이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10식에서의 속도가 나왔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속도의 방향은 이게 구형파기 때문에 이 점이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겠지, 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속도의 UR이잖아, 그러니까 UR이라고 했잖아. 네. R 방향으로. 이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러면 그 임피던스가 이제 나오겠지. 그래서 임피던스가 나오면 힘을 속도로, 압력을 속도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래 보면 이제 식 11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식이 나오는 이 식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 이 의미가. 우리가 그 스피커 근처에서 이 스피커 어쨌든 뭐 저주파고 하면 어쨌든 근처에서는 다 구형파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 커스텀도 있고 시스템도 있잖아. 그치? 네. 중요한 거는 다 KR의 함수라는 거야. K 곱하기 R의 함수라는 거지. 내가 어제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저번에 코탄젠트 KR 할 때 KL 중요하다고 그랬고, KR 중요하다고 그랬고, 나중에 이제 KA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네. 이거는 음원의 반지름. 그래서 이거는 란다분의 2파이A라고 그랬고, 이거는 란다분의 2파이 R이겠지, 그렇죠? 네. 이거는 거리. 란다분의 2파이 L이겠죠, 그렇죠? 결국은 2파이는 상수니까 날아간다 보면 내가 파장 대비 이 음원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게 지향성을 나타내고 이거는 파장 대비 내가 듣는 현재 위치가 거리가 얼마 정도 가까이 듣는 멀리 듣는 게 파장 대비 예를 들면 1kHz 톤이다 그러면 3, 4cm 내가 있으면
이 1인 조건이잖아, 그치? 아, 2파이가 있으니까 다르긴 하지.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 파장 대비 현재 내가 이게 수음점의 거리가 어디냐,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이거는 내가 지금 이게 근거리 음장이냐, 원거리 음장이냐, 이게 그 액티브 텀이냐, 리액티브 텀이냐는 것들은 KR에 대해서 나는 거예요. 주파수 대비 지금 내가 현재 측정하고자 수음하고 있는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KR은 주파수에 따라 다 다르겠지, 그치? 네. 저주파수는 당연히 저주파수다 그러면 이게 클 거잖아, 그치? 네. KR이 작아지겠잖아. 네. 고주파수다 그러면 이게 되기 때문에 이 상대는 커지겠지, 그치? 네. 그러면 이게 커진다 그러면 또 뭐 R이 커져도 커지는 거고 주파수가 작아져도 커지는 거고 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쨌든 이게 두 개 곱해진 요 값으로 해가지고 나타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KR이. 그래서 니어필드, 파필드는 결국은 내가 수음점이 어머니과의 거리잖아, 그치?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그게 물리적으로 1cm 있냐, 뭐 1m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파수와 같이 곱해진 이게 값을 얼마 가지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가 아니다. 자, 읽어보시죠. 그림 2.5.2는 식 11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사실은 KR 값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이다. 파장에 비하여 멀리 떨어진 지점의 경우 KR이 1보다 큰 거죠. 충분히 큰 경우. 그때 임피던스는 평면파의 임피던스와 같게 되는데 이를 통해 구면파가 마치 무한 길이의 현에서 발생된 파동이 전파되듯이 전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이제 KR이 굉장히 커졌어. 1보다 굉장히 커졌어. KR이 굉장히 커지면 이거는 제곱점이 얘가 없어져 버리겠지. 네. 그렇죠? 그리고 KR이 커진다 그러면 1보다 커진다 그러면 이게 날아가면 이게 1이 되겠지. 1이 되면 이게 로제르 C가 되는 거잖아. 그 로제르 C는 뭐야? 평면파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KR이 커지면 그냥 평면파로 날아가는 거야. 그게 이제 파필드 조건이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날아간다. 이게 수신과 봐도 이게 이렇게 가는데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이 KR이 굉장히 클 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이게 1보다 커지기 때문에 얘는 1로 수렴하고, 태어난다면 얘만 남는다는 얘기겠지? 이게 이제 KR이 충분히 클 때 이런 일이 생긴다. 이해가죠, 이거는? 두 번째, 이제 KR이 1에 비해서 충분히 작을 때를 한번 봅시다. 네. 이와 반대로부터. 이와 반대로 파장에 비하여 아주 작은 경우에서는 음압과 속도 사이의 위성차가 마이너스 90도만큼 발생하고 따라서 그러한 위치에서 유체 입자는 음압에 의하여 가속되는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KR 1보다 충분히 작다고 하면 이제 얘만 남는 거예요, 얘만. 마이너스 J틈만 남는 거예요. 마이너스 J틈만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요. 마이너스 J틈이라는 말은 이번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 위상차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입자가 가속되는 거라 그 운동량 있잖아요. F는 M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는 같은 밑에 유체 입자가 음압에 의해서 가속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있거나 저주파수 있는 상태 같은 경우 여기서 얘가 공기 입자가 이렇게 가속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로만 이렇게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가속되는 요거 에너지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지. 위상차가 생기고 90도 위상차가 생기는 걸 해가지고. 또한 파장에 비해 거리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임피던스 값이 실수부와 허수부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 값을 갖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내려보면 이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건 거지. 이게 이제 이 KR이 굉장히 커졌어. 커지니까 얘는 0으로 확 수렴하고 얘는 그거 1로 가죠. 1로 간다는 말은 로제르 C로 간다는 얘기거든. 로제르 C로 나가죠. 이제 한 이쯤 된다고 하면 거의 이제 리액티브 성분은 없어지고 이것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평면파랑 수렴하고 갑자기 줄어드는 거니까. 요 앞으로 가면 있잖아요. 얘가 더 크잖아. 그러면 거의 그 뱅글뱅글 이렇게 이게 공기 덩어리를 갖다가 밀고 당기고 밀당 하고 있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 이게 그냥 내가 그래 수학적으로 나오는 얘가 그럼 이게 도대체 그 공기 입장에서 얘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너무 이렇게 구역방 확 나오기 때문에 얘도 주고 나도 주고 이렇게 하는 이 상황인 거죠, 얘가. 그러니까 위상차도 막 생기는 거지. 이게 다 90도 이상 생기는 거잖아. 힘을 팍 주면 얘가 팍 진동해가지고 1대1로 막간 다음에 탁탁 치면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 갈 건데 탁 치면 이쪽도 주고 이쪽도 주고 나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구변파가 만들어질 거잖아. 한 개가 세 개로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때야 이렇게 휘어서 나가고 싶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가고 나면 나는 이제 앞에만 보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쑥쑥쑥 하면 소리가 이렇게 360도로 퍼져나간다는 그 조건이 쑥쑥 퍼져나간다는 조건이 한 개 가면 옆으로 주고 나도 앞으로 가고 옆으로 주고 이렇게 가야 퍼져나갈 거잖아. 그렇지? 면적은 좁으면 파열 제곱으로 커져나가는데 내가 1대1로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 옆으로 줘줄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여기서 생긴다. 18과 10의 곱으로 표현되는 인텐시티에서 능동 인텐시티와 반동 인텐시티, 즉 음압과 속도의 위상차가 없는 부분과 90도의 위상차가 있는 부분을 보면 능동 인텐시티는 거리의 자승에 따라 반비례하나 KR의 값에 대하여는 무관한 반면 반동 인텐시티는 거리의 자승에 반비례하며 또한 KR에 대하여 반비례하여 원점으로부터 파장에 비하여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반동 인텐시티가 더 빠르게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원점에 가까울수록 반동 인텐시티의 영향이 커진다. 반동 입자라는 말은 아까 디브스. 힘과 속도 사이가 90도 이상 생기는 게 반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90도니까 어쨌든 90도 이상 생기는 거잖아요. 반대로 원점에 가까울수록 반동 인텐시티의 영향이 커진다. 즉 음파의 에너지가 전파되지 않고 단순히 그 지점에서 진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공기입자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냥 파동 에너지는 전달이 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효과적인 전달이 안 되는. 음원에 근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을 일반적으로 근접장 효과라 한다. 니어필드. 이와는 반대로 음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을 원거리 음장이라 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접장 혹은 원거리의 음향학적 척도는 단순한 절대거리의 의미보다는 상대적 거리, 즉 KR, 파장에 대한 거리의 비라는 점이다. 그 KR 값에 따라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파필드, 니어필드, 파필드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저주파수 한계가 만약에 더 내려간다고 하면 훨씬 멀리서 재야 돼. 예를 들면 40Hz까지도 서브프를 재야 돼. 그러면 이제 한 4, 5m 돼야 되는 거지. 왜냐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서브프다 그러면 우리가 20Hz 붙잖아. 20Hz 파장이 17m잖아. 네. 그러면 한 파장만 형성되는데 17m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거에 반해서 내가 트위터를 잰다, 10kHz를 잰다. 10kHz는 파장이 3.4cm죠. 그러면 트위터 앞에 3.4cm라도 이게 파필드가 되는 거라고. 그치? 만약에 한 파장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런데 내가 서브프를 잰다, 20Hz를 잰다고 하면 이게 17m가 넘어가야 이제 파필드가 된다. 그럼 여기서 이 마이크 내가 측정한다는 서브프를 재야 된다. 그러면 그 사이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거 없대.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될까? 서브프를 관에다 넣어가지고 무조건 평균파가 나오게끔 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 현실하고 맞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평균파가 나오겠지. 그래서 압축 드라이버 이런 거 잴 때 있잖아요. 압축 드라이버를 압축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혼을 이렇게 달잖아. 네. 그럼 이거 원래 제일 정확하게 될 때는 이렇게 여기다 압축 드라이버 앞에다가 똑같은 관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놓고 잰다고. 그럼 여기서 탁 튕겨 나오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반사판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길게 한 다음에 흡음재를 이렇게. 흡음재를 이렇게. 서서히 해가지고 서서히 가면서 목에 낮춰 않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압축 드라이버가 낼 수 있는 최대 음압을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평균파로 다 나갈 거기 때문이죠. 이게 플레인 웨이브 튜브라는 거야. 플레인 웨이브 튜브. 이 말은 얘가 압축 드라이버 낼 수 있는 최대 음압은 여기서 나와. 근데 우리 실제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을 달면 이거보다는 작게 나오겠죠. 네. 하지만 내가 어떤 온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압축 드라이버가 갖고 있는 최대 음압은 바로 이 플레인 웨이브 튜브에서만 지정을 해줘야 돼 있어. 사실 저게 있어야 되는데 안 갖고 있어. 만들려면 파이프 한 2, 3m 되는 걸 가지고 웨지를 이렇게 칼같이 잘 잘라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이 가운데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면서 죽을 거니까. 진짜 이게 쉽겠어, 이게 가운데가. 한쪽으로 이렇게 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싹싹싹 다 이런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지. 만들려면 사실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다. 네. 자, 여기 시죠.
18, 10과 뭐. 네, 18과 10으로 표현되는 음원을 일반적으로 단극 음원이라 부른다. 모노폴이 그치? 아까 브리딩 스피어 그치? 네. 이 음원은 특이성이 R은 0에 있는 특성이 있다. R형이라는 말은 음원의 위치에서 내가 마이크로폰 수업한다는 얘기지. 주목할 사실은 이 단순 해가 선형 음파 방정식을 만족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라는 점이다. 선형 음파 방정식은 문자 그대로 그 모든 해의 선형성을 보장하고 따라서 단순 해의 중첩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해도 선형 음파 방정식을 만족한다. 이 기본 아이디어는 마치 단극 음원이라는 붓을 가지고 어떤 일반적인 형태의 음파 전파 현상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즉, 그림 2.5.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파면을 여러 개의 단극 음원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을 확장하면 어떠한 음파의 전파 현상도 단극 음원의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음파는 소위 특이함수 혹은 특이 음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그 다음에 2.5.3을 보자고. 이게 뭐예요? 보이겐스의 네. 원리다. 어떤 평면파도 구면파의 합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면파로 가지고 평면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면파가 전부라는 거지. 오늘 알겠어요? 네. 이 구면파 가지고 평면이 나타내는 거잖아. 진짜 내가 이게 슬리스가 구멍을 뻥뻥뻥 내주면 이렇게 파도를 팍 만들어주잖아요. 그냥 그래 구면파에서 이게 구멍에서 이렇게 구면파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하지만 그 옆에서 또 평면파가 또 만들어지지. 그 김영환 교수님께서 음향을 하면서 보는 게 제일 확실히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물로 가지고 실험을 다 해봤어요. 이게 수조에다 물방울 탁 떨어뜨리면 쫙 이게 구면파죠. 물이 이해는 안 가지만 그게 구면파잖아. 근데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물을 이렇게 물통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슬립 가지고 있잖아요. 요거 슬립이나 이렇게 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그러면 평면파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만들어지는데 여기다가 구멍을 내줘. 이렇게 해놨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여기까지 왔을 거 있는 식으로 오다가 여기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퍼져나가죠. 네. 여기서 다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 그렇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식으로. 그럼 이걸 각각이 뭐가 돼요? 다시 또 구형파가 되지. 하지만 요걸 이렇게 다 더하고 나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평면파가 또 만들어지죠. 그럼 이게 또 이렇게 또 나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구형파들의 합을 이용을 해서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라이너레이죠. 여러 개의 스피커를 가지고 평면을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예쁘게는 좀 안 되지. 이게 보면 좀 약간 뿔뚱뿔뚱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예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페이지 플러그 같은 거 잘 설계를 하면 예쁘게 이렇게. 이 평면파는 아까 네가 이렇게 전파하기 굉장히 좋고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렇게 퍼지는 게 적을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직진 파일을 만들어서 더 멀리까지 더 명료한 음원을 들려줄 수 있다. 그렇지? 이 좋은 거지. 이걸 갖다 호이겐스의 원리를 그래. 호이겐스의 원리. 이 원리라는 게 중요해. 원리는 증명할 수가 없어. 하지만 이렇게 아닌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원리라 그래. 시오리하고 달라. 시오리는 무조건 프루프가 가능해야 돼. 증명이 가능해. 근데 원리는 증명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는 원리가 몇 개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최단 시간 어쩌고 저쩌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스네일 법칙 같은 것도 최단 경로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원리라고 그래요. 최단 경로의 원리. 그렇죠? 호이겐스의 원리. 또 중첩의 원리 그러지. 중첩의 원리. 파형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데 파를 팍 보내주면 있잖아요. 두 개 딱 더해져. 그럼 이거는 두 배로 커진다 있잖아요. 그치? 이게 중첩의 원리잖아. 왜 더해지는 걸로 가지고 곱해지는 걸로 갈 수는 없나? 왜는지 모르겠어. 그냥 중첩의 원리야. 1만큼 통해가지고 이렇게 샥 보면 두 개 가지면 팍 이렇게 커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계속 지나가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 그게 중첩의 원리야. 원인은 몰라. 그냥. 하지만 이렇게 안 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거 이제 원리야. 원리는 프린시플이라고 그러고 다른 것들은 이제 이론 같으면 티오리라고 그러죠. 티오리하고 프린시플은 완전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노라. 근데 너가 어떤 사람이 아닌 거 있는데 그러면 이제 원리가 안 돼. 그러면 원리라고 할 수 없어. 아닌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호이겐스의 원리라는 건데 이것들 수학적으로는 증명이 가능해요. 나중에. 이게 아까 경계요소법 있잖아요. 경계요소법 가지고도 이걸 할 수 있다고.
BM 무서워가지고 읽으십시오. 이 개념을 확장하면 어떠한 음파의 전파 현상도 단극 음원의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음파는 소위 특이함수 또는 특이 음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풀리는 것들도 모노폴의 합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극 음원 두 개가 가까운 거리에 서로 다른 위상을 갖고 있는 경우를 쌍극 음원이라 하고 네 개 위치한 경우를 사극 음원이라 한다. 모노폴, 다이폴, 쿼드로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록 2.4는 여러 가지 특이 음원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 즉 단극 음원이 선형 음파 방정식을 만족하는 기본해라는 점과 중첩의 원리에서 보면 식 2.4.31로 표현된 키르이호프 헬름홀츠 적분 방정식을 또 다른 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린 함수를 단극 음원으로 이용하면 식 2.4.31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쌍극에 의하여 전파하는 항이며 두 번째 항은 단극에 의하여 전파하는 항으로 볼 수 두 있다. 번째가 모노폴이고 첫 번째가 다이폴이었어요. 아까 내가 네. 설명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식 31이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다이폴, 두 번째가 모노폴. 내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나? 첫 번째 모노폴, 두 번째 아니야. 첫 다이폴이라고. 번째가 다이폴, 두 번째가 모노폴. 네, 반대로 그러면 뒤집혔네. 그래서 그러면 모노폴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빵 터질 때 그 옆에도 빵빵 같이 이렇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얘가 밀을 때 그 다음부터 똑같이 밀어주는 거 서로 똑같은 상태 빵 밀어주는 걸 이제 모노폴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다이폴 같은 경우는 이쪽이 빵 터질 때 이쪽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스피커가 그렇죠. 스피커가 보면 한쪽으로 밀면 이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렇지? 네. 옆에서 보면 스피커 옆에서 보면 이쪽으로 보면 이제 고압이 되면 저압이 되고 이렇게 했죠. 그래 항상 고압이 저압이 됐는데 이렇게 보면 EQ를 상태에서 이쪽은 압력이 낮고 이쪽은 높으니까 소리가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갖다가 어쿠스틱 쇼트라고 그런다. 이렇게 쇼트가 생긴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저주파 같은 경우 아까 내가 전천용리하는 녀석은 뭐라 그랬어요? 전천용리 녀석은 지가 많이 옆에 많이 본다 그랬지. 옆에 보니까 허당이네? 쟤가 나를 찾네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고. 왜냐 그러면 높은 데서 물은 낮은 데서 흐르는 것처럼 압력도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데로 가려고 하지. 그치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니까. 저쪽이 허당이네. 그럼 물이 이렇게 듯이 이렇게 최단 경도로 이렇게 흘러가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에너지가 안 나오겠지. 그 스피커를 이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하면 이게 에너지를 보는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왔다리 가더라고. 그래서 유닛 맞대가지고 점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소리가 안 나오지. 왜냐? 분명히 스피커를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리가 안 들리잖아. 통이 없을 때 경우. 이렇게 소리도 잘 안 들려. 근데 이제 점점 고주파수로 가면 점점 짧아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구형파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 이제 평형파로 바뀌면 나는 앞으로 나는 거잖아. 그럼 옆에 안 보이지? 앞으로만 보니까 그때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위 소리가 잘 난다고. 통이 없더라도. 우리 기타 스피커 같은 경우는 아예 통 없잖아. 앞뒤 뻥 뚫려 있는 거잖아. 뒤가 뚫려 있는 거. 그래서 소리 나죠, 고요가. 그게 이제 팝필드 되는 것들만 소리 내주는 건 이어필드 이렇게 되는 구형파로 넘어가는 것도 소리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형만 나오는 거지. 그런데 뒤에다가 내가 판때기로 가지고 베이너판을 다 막아버려서 그럼 점이 쿵쿵쿵 나오겠지. 물론 그 기타에서 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지. 기타라는 것들은 점이 나오는 악기 아니잖아요.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지. 베이스는 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통이 다 있는 게 더 유리하겠지. 근데 전자기타 같은 경우는 원래 고음 악기이기 때문에 통이 별로 없더라도 큰 상관이 없지. 그게 다이폴이에요, 다이폴. 그럼 쿼드로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커지면 작아지고 네 개가 되는 건데 이렇게 폴이 있잖아요. 플러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압력을 해서 본다고 하면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모노폴이 제일 에너지를 제일 크게 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다이폴 가면 이제 에너지가 방사가 적지. 왜냐하면 뻥 커지는데 여기로 가는 녀석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 가운데가 보면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 다이폴인데 이쪽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는 이제 더 많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소음이 만들어지잖아요. 소음이 만들어지면 소음이 만들어지면 이 소음을 줄여주고 싶어. 그러면 이 소음원에다가 이렇게 다이폴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아니면 쿼드로폴 이렇게 많이 적절히 붙여주면 소리 확 줄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이폴하고 쿼드로폴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거보다는 옥토폴이 돼가지고 하면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소음원의 소리를 확 줄이는 것 때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주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관이 막 지나가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나. 우웅 하는 소리가 크게 나. 그 어떤 주파수가 있다 그러면 그 주파수 그 관 옆에다가 스피커를 달아 이렇게. 그게 다 하나는 정상 하나 반대 역상을 쏴주는 거지. 그런 게 없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정상 역상 정상 싸면 더 많이 되면 더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것들 설계할 때 많이 써요. 소음 저감할 때. 자, 정리하면입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선형 음파 방정식을 만족하는 평면파와 단극 음원을 살펴보았고 이로부터 근접장과 먼 거리 음장의 개념을 이해하였다. 근접장과 원거리입니다. 단극 음원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음장을 표현할 수 있음을 개념적으로 살펴보았고 이 개념이 키르이호프 헬름홀츠식의 근간이 되고 호이겐스 원리의 기본 아이디어가 됨을 이해하였다. 키르이호프 헬름홀츠 식도 아까 보면 뭐 음원에 빙둘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모노폴 성분을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에 모노폴이 있으면 이렇게 반을 만드는 거하고 이 바깥을 어느 거 알 수 있는 거라고 약간 그 아이디어는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호이겐스의 원리인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키르이호프 헬름홀츠 인테그럴이 되는 거야. 이거는 직선이지만 빙 둘러 해가지고 모든 면을 다 쌀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키르이호프 헬름홀츠 인테그럴이 되는 거야. 무슨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콘서트 홀장이 있어. 홀장이 있는데 여기서 막 공연을 해 이런 부대를 가지고. 그렇죠? 여기다가 뭐 했냐면 여기다가 막을 만들어. 막이 안 돼. 방이 있는 거야. 여기다가 다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쫙 달아. 여기다 1대1로 연결을 해. 해가지고, 여기다 스피커를 다 빡 달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막 어떤 음파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막 나오면, 마이크로폰 녹음이 되겠죠. 그게 스피커를 해가지고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들으면 여기서 어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한다 보면 다 이게 이 입체 음향을 느낄 수 있을 거잖아. 그대로 그치. 이게 바로 무한대 마이크로폰과 무한대 스피커 이용. 이게 뭐냐? 호기수 똑같은 거지. 얘가 모노폴로 녹음을 해서 이게 모노폴로 틀어주는 거지.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게 어쿠스틱 커튼 실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여기 내가 이게 어느 구석탱이에 앉아 있더라도 있잖아요. 이게 꼭 거울처럼 돼가지고 이게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스피커를 많이 떼가지고 마이크 2개, 스피커 2개만 했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 2개, 스피커 2개만 했다. 이게 뭐야? 이게 스테레오지.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소리 이쪽을 저쪽으로 이렇게 생기잖아. 이 무한기가 스피커가 무한기가 마이크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느 구석에 앉아놨더라도 똑같이 느끼겠는데 줄여서 이제 해보는 거죠. 이런 실험들을 해서 그래서 뭐가 3개가 필요하니 5개가 필요하니 이렇게 영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근데 딱 여기만 앉아 있다고 하면 2개도 괜찮은 걸 이게 나온. 그래서 스테레오 나온 거야. 스테레오는 반드시 정상하게 꼭 집에 있을 때만 되는 거야. 옆으로 가면 이제 안 돼. 왜? 이쪽으로 소리 치우쳐 버리니까. 그렇게 한 개 더 하려면 한 개 더 놔둬야 되고 또 더 있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연장 이런 데 가보면 라이너에 이제 대형 공연장 가보면 앞에 라이너에 몇 개 정도 하냐 그러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3개. 센터에 앞쪽에 두고 좀 더 큰 규모의 공연장 5개가. 라이너가 5개 이렇게 쭉 이렇게. 더 큰 공연장 옛날에 LAPD 잠실 중에 했을 때 7개. 매덕 짜리가 이렇게 촉촉촉 가는 거지. 이런 것들 다 기본적인 게 키르이호프 헬름홀츠 적분 공식, 위겐스 원리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나온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